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팁과 관련한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오버피팅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러닝 레이트와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버피팅과 관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그리고 실제 코드로 설명을 드리고 요약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 강의는 앤드류 교수님의 머신러닝 강의와 김성훈 교수님의 모두를 위한 딥러닝의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어요. 오버피팅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 오버피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버라는 단어와 피팅이라는 단어가 있죠. 즉, 과하게 맞춰져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데요. 일단 먼저 우리가 머신러닝 상에서 많이 보는 이런 그래프를 먼저 설명드리면 학습이 반복될수록 우리가 모델이 점점 우리 가설에 맞춰져 가면서 실제 우리 모델은 이와 같이 어큐리시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실제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밸리데이션, 즉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모델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모델의 정합도 어느 정도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만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에 맞게 실제 모델이 잘 만들어지는데요. 실제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데이터들, 즉 우리가 실제 모델의 학습에 쓰이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로 테스트를 하면 실제 이와 같이 이렇게 학습이 점점 되면서 한 과정에서 실제 테스트 과정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정합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상적인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처럼 테스트의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가 모두 잘 이와 같은 최고의 어큐러시를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바이어스라는 말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이 의미 자체가 편향되다. 즉 우리가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학습을 통해서 잘 이렇게 최적의 이런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학습이 덜 된 상태, 즉 이를 언더핏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렇게 이와 같은 그래프와 같이 실제 우리가 원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학습이 덜 된 상태가 나오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에 반해 학습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만 딱 맞게, 즉 이처럼 꼬불꼬불하게 되는 거죠. 이 데이터만 맞게 이 모델 자체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이 베리언스, 즉 변화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오버핏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 같은 문제, 즉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오버피팅에 대한 문제가 즉 이런 베리언스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에론 에커트라는 이 배우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 실제 우리는 이 학습에 쓰인 이런 데이터 말고도 새로운 데이터, 실제 이 배우의 사진이 이와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을 때도 이 학습된 모델을 토대로 이 테스트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경우 테스트 데이터고 이게 이제 평가 데이터, 이 그래프에서 나온 이런 데이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배우가 실제 누구인지를 잘 맞추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만 잘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데이터도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을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만 맞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즉 오버피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오버피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피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오버피팅에 대한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렇게 학습할 때 데이터를 더 많이 넣는 경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물이 있을 때 물에다가 예를 들어 뭐 커피 한 방울 넣으면 이제 물이 이렇게 약간 검어지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학습을 위한 이 물을 더 넣으면 이게 커피가 점점 연해지겠죠. 이러면서 그냥 실제 이 데이터가 실제 속성에 맞는 것을 찾아갈 수 있고요. 결국은 데이터를 많이 넣음으로써 이제 뭔가 이렇게 많은 변화량이 준 거를 좀 더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이제 피처의 수를 줄이는 건데요. 이 방법은 뭐냐면 기존에 이처럼
이런 2차원 공간에서 이런 속성들을 가지는 값들을 보다 좀 의미 있는 공간에 이렇게 1차원의 공간에 재배치함으로써 이걸 이제 차원을 줄임으로써 좀 더 이 각각의 속성이 가지는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그 의미를 통해서 모델을 더 잘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많이 쓰이는 방법이 예 중에 하나가 PCA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scikit-learn이라는 제가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히 구현한 사례인데 이처럼 이제 단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우리가 선언하고자 하는 PCA에 대한 모델을 이렇게 3차원으로 선언하고 이제 특정 어떤 데이터를 할 건지에 대해서 만든 후에 실제 이 데이터를 이렇게 PCA를 적용하는 이런 간단한 네 줄의 코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차원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도 이 다른 방법은 이제 피처의 수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이건 좀 반대되는 방법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모델 자체가 너무 심플하면 실제 이 모델의 의미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모델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이거 이제 이 두 가지의 방법과는 좀 반대되는 방향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언더피팅, 피팅이 덜 됐을 경우에 이제 좀 더 해당 의미를 가지는 피처를 더 추가함으로써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피처 수가 적으면 당연히 에러율이 높겠죠, 이처럼. 근데 피처 수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제 보시다시피 점점점 이렇게 뭐랄까 이 학습하면서 에러율은 당연히 그 오버피팅이 되는 과정이죠. 근데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점점 오히려 에러율이 올라가는데 이처럼 적절한 피처, 즉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피처의 수를 적절하게 정함으로써 우리는 이 위치를 잘 찾는 게 중요하겠죠. 즉 우리는 이렇게 오버피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더 많이 넣거나 이제 피처의 수를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이제 이 베리언스와 바이어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정교화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요. 즉 우리는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특정 값을 추가해서 이 정교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런 언더피팅과 일반적인 데이터 그리고 이렇게 오버피팅 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이 람다 값, 즉 이 그러니까 로스 값에다가 이런 텀을 줌으로써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보면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이처럼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를 이제 우리가 로스 학습을 위한 이런 값으로 바꾸면 이같이 이제 가설과 실제 값으로 이렇게 해서 코스트 펑션을 구할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는 여기 뒤에다가 이 값, 즉 우리가 실제 쓰는 이 모델 파라미터 값과 실제 람다 값 이것을 줌으로써 우리는 이 정교화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좀 더 제가 세분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이 그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이 같은 모델에 대한 값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이 모델이 1, 2, 이제 이 두 번째 값은 예를 들어 값이 되게 크다고 볼게요. 100, 그리고 3, 4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이를 이제 자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이제 이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코스트 값이 있고 실제 이제 모델이 이게 점점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있었겠죠. 점점 찾아가겠죠. 이렇게 값들을 찾아가고 점점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이 모델의 값, 즉 이 0, 1, 2, 3, 4가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렸지만 이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늘어날수록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즉 여기서 보면 이 예를 들어 이 세타 두 번째 값이 100이라는 말은 즉 다른 값들은 이렇게 소수의 위치에 있겠지만 이 100인 값이 엄청 크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이 람다를 통한 실제 모델의 평균값을 줌으로써 이 전체적으로 이 값들을 정규화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그래프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예를 들어 이게 100이 주면 막 그래프가 특정 구간에만 막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막 근데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평평한 구간으로 모아주는 즉 이 웨이트 자체를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정교화 과정을 통해서 이 코스트 값이 점점 반복되면서 이제 이런 그 로스 값에다 이런 텀을 줌으로써 우리는 이제 이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텐서플로우 상에서도 이 L2 로스 값을 줄 수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이 웨이트 값을 넣어서 이런 그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이 L2 로스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오버피팅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 특징들을 잘 이렇게 정교화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로스 값에다가 특정 값을 줌으로써 그 모델에 대해서 특정 웨이트가 큰 것을 잘 정교화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아까 커피를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물에다가 이제 커피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 이 물의 성질이 이제 색상을 더 변하지 않게, 즉 이를 이제 데이터를 증가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상을 다양한 식으로 주든가 아니면 이제 뒤집든가 그리고 적절한 크기로 잘라든가 아니면 좀 이미지 사이즈를 크게 해서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는 이런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우리가 드롭아웃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도 이런 오버피팅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구강에서 저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한 후에 이 부분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